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빛의 바다입니다. 오늘은 DSM-5에 등재되어 있는 ABC군 10가지 성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격장애의 다양한 특성들이 압축된 키워드를 함께 제시할 겁니다. 왜 키워드를 함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각의 성격 구조를 구별하는 것은 개인이 가진 중심적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격 장애를 쉽고 재미있게 익히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해 보는 건데요. 앞으로 말씀드릴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떨 것인지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각 인물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 영상은 내용이 좀 깁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즐기시면서 얇은 책 한 권 읽는다는 기분으로 느긋하게 감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 먼저 A군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A군은 분열성, 분열형, 편집성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엔 용어가 조금 바뀌어서 분열은 조현으로, 편집은 망상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습니다만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고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 이전 용어들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군 성격의 특성을 크게 요약해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기이한 사고와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분열성 성격장애. 키워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분열성 성격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분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과 세상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은 세상과 단절되고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합니다. 그러한 분열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을 구분한 것을 정신분열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분열성 성격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게요. 분열성 성격장애. 이들은 자신을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나를 귀찮게 하고 침해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으며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봐야 얻을 게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의 키워드는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들은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주로 혼자서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어울려봐야 얻을 게 없다. 인간관계는 귀찮을 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도 즐기지도 않아요. 친구나 연인을 만들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못 느끼죠. 이 말은 곧 정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가족을 제외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친밀한 관계의 사람은 없으며 이성에게도 무관심하여 독신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거의 모든 상황에서 혼자서 하는 행동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직업 또한 주로 혼자서 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우울증을 함께 지니는 경우가 흔하며 분열형, 편집성, 회피성 성격장애의 요소를 함께 지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부터 그 징후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분열형 성격장애. 키워드는 기이한 사고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외로운 사람, 하지만 남의 눈에 잘 띄고 예민하며 재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고요. 이 세상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힘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분열성 성격보다 더욱 분열적입니다. 자신만의 세상에 더욱 몰두한다는 의미죠. 그 때문에 이들은 괴상한 생각, 환상, 공상, 초자연적인 현상 등 비현실적인 사고에 몰입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괴상한 언행과 외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장애보다 심각한 사회 부적응을 경험하죠. 이들은 초현실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건이 사실은 자신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믿는 관계망상이나 텔레파시나 천리안 등 자신이 초현실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술적 사고 등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이한 사고는 점점 더 깊어지죠. 이들은 분열성, 편집성, 회피성, 경계선 성격장애의 요소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 그 징후를 드러내며 빈약한 교우관계, 성적 저하, 과민성, 사회적 불안, 특이한 사고와 언어, 괴상한 공상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우울증 이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편집성 성격장애. 키워드는 불신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정의롭고 순진하며 고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타인들은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나를 학대하려는 사람들로 여기죠. 그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이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곳이 됩니다. 이들은 타인을 믿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주변에서 호의를 베풀어도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가 악의적으로 활용될까봐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또한 동료들이 하는 작은 농담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때문에 주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고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질투심이 많아서 특별한 근거 없이 연인이나 배우자의 정절에 대해 의심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처럼 근거 없는 비난에 지친 배우자가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이혼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의처증, 의부증 들어보셨죠? 이들은 정신적으로 늘 지쳐 있습니다. 타인의 악의적인 음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경계 상황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이들은 결코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어요. 편집성 성격은 우울증, 공포증, 강박장애, 알코올 남용 등의 공병 가능성이 높고 강한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될 때 망상장애나 조현증으로 발달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A형 성격들의 설명이 완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A형 성격들은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맺지 못하고 고립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제 B군 성격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군은 경계선, 반사회성, 자기애성, 연극성 성격장애가 포함되어 있고요. 감정적이고 극적이며 강렬한 정서 변화가 B군 성격장애의 특징입니다. 그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선 성격장애. 키워드는 유기불안입니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들은 자신을 결함투성이에 통제가 안 되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이상화할 때는 나를 사랑해주는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고 상대방을 평가절하할 때는 날 배신하고 버리는 나쁜 놈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내 곁에서 날 떠나지 않고 보살펴줄 누군가가 필요한 곳이에요. 이들은 소중한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유기불안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아주 작은 단서만 발견해도 자신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고 괴로워합니다. 이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불안감을 폭발시킵니다. 이러한 정서적 불안정은 분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또는 거의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한 강렬한 사랑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정서적 불안정은 이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 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상당히 매력적이어서 상대를 쉽게 매혹하기도 합니다. 또한 충동적인 면이 있어서 이유 없이 친구와 절교하고 다른 대안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며 폭음, 난폭운전 등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자살 및 자해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일으키며 해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반사회성 성격장애.
키워드는 공감 능력 결여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자주적이고 자유로우며 강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약하고 이용하기 쉬운 존재들이죠. 따라서 이들의 세계관은 강한 사람만이 승리하는 세상이며 강자는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밥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들은 타인의 슬픔과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도 죄책감은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고 조종하는 것에 아주 능숙합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거짓말을 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하여 위기를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이들의 삶에서 타인은 그저 단순한 등장인물일 뿐이에요. 심지어 친밀하게 지내던 주변 사람들이 사라져도 이들은 거의 상실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제1관심사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들의 대인관계 양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타인의 비위를 맞추거나 혹은 타인을 착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는 행동과 언변 때문에 성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새로운 여자를 대할 때마다 상대의 환심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내는 편입니다. 호감을 주는 스타일이지만 이들의 관심은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 대한 착취이므로 상대방은 곧 실망하게 되죠. 이들은 사회적 기술과 부드러운 매력 때문에 사람들을 잘 다루며 조종하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납니다. 게다가 사회적 규범이나 법, 도덕, 윤리의식에 둔감하여 애초에 그런 것들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충동적이라서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며 싸움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무모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책임감이 매우 부족해서 쉽게 직장을 그만두거나 돈을 빌리고 잘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애성 성격장애. 키워드는 특권의식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특별하고 우월하며 규칙이나 규범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반면에 타인은 열등하고 나를 숭배하며 나를 돋보이게 해줘야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죠. 따라서 이들의 세계관은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며 특별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내가 주인공인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보면 나는 왕, 주변 사람들은 백성, 이 세상은 나의 왕국이 되겠죠? 그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이들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과 주로 어울리려 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칭찬과 찬사를 원하고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반면에 원하던 칭찬과 인정을 얻지 못할 때 이들은 분노를 느낍니다. 자신의 우월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한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합니다. 따라서 친구나 연애 상대를 선택할 때도 자신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매우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어요. 자신의 요구가 만족되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잦은 갈등을 경험하죠. 이들은 타인을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자기애적 성격 구조가 병리적인 방향으로 발달할 경우에는 타인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착취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인관계가 너무나 착취적이어서 타인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손에 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대상으로서만 타인을 바라보게 돼요. 저명한 정신분석가인 오터 컨버그는 병리적 자기애의 극단에 있는 악성 자기애가 소시오패스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연극성 성격장애. 키워드는 관심 끌기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원하고 내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유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기죠. 따라서 이들에게 세계란 나를 흠모하고 내 명령에 따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타인의 애정과 관심을 끌기 위한 지나친 노력과 감정 표현이 특징입니다. 언제나 관심의 중심에 존재하기를 원하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불편함을 느껴요. 이 때문에 마치 연극을 하듯이 자신을 과장되고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외모를 화려하게 치장하며 때때로 유혹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성의 요구에 순응하고 잘 반응해주며 그들의 장점에 칭찬과 찬사를 보내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은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함입니다. 애정과 관심에 대한 욕구가 너무 커서 이들은 타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울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는 대상에게 질투심과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처럼 관심과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성향은 SNS에서도 표현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과장되고 극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때 이들의 감정 표현이 풍부하여 일견 정서적인 사람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막상 감정의 깊은 부분에는 도달하지 못해요. 그저 얕은 수준의 감정들만 하나씩 표현될 뿐이죠. 이 때문에 이들의 과장된 감정 표현을 감정진열이라고도 합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초기에는 매우 매력적일 수 있으나 관계가 지속되면 지나치게 요구가 늘어나고 끊임없는 관심과 인정을 바라기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C군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군 성격은 강박성, 회피성, 의존성 성격 장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불안과 두려움을 주로 느끼는 것이 C군 성격 장애의 특징입니다. 그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강박성 성격 장애. 키워드는 완벽주의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책임감 있고 세심하며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조심성 없으며 스스로에게 너무나 관대하다고 여기죠.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이란 더 잘해야 하고 더 열심히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합니다. 때문에 세밀한 것에 집중을 하다가 큰 그림을 놓치고 맙니다. 이러한 완벽주의 때문에 무엇이든 완전히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 때문에 융통성이 부족하고 규칙과 규율을 중요시 여겨요. 이들은 잘못을 저지를까봐 두려워서 사소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도 끝없이 망설입니다. 이러한 우유부단함은 자기 불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못할까봐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죠. 편집성 성격이 타인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강박성 성격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는 셈이죠. 이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민감하며 그 때문에 인색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흐트러져 있는 상태를 거슬려 하기에 정리정돈에 몰두하고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물건도 쉽게 버리지 못해요. 또한 성격이 경직되어 있어서 감정이 메말라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 때문에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를 잘 하지 않아요. 거의 항상 진지합니다. 이 때문에 감정 표현이 자유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함을 느끼며 심지어 그런 사람을 혐오할 때도 있습니다. 연극성 성격의 경우 사고보다도 감정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반면에 이들은 모든 면에서 합리성과 논리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질리게 하죠. 두 번째, 회피성 성격장애. 키워드는 위험 회피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거절과 상처에 취약하며 대인관계에서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타인에 대해서는 나를 비판하고 평가하며 나보다 우월한 사람들이라고 여기죠. 그 때문에 이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실수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들은 실패했을 때 받게 될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때문에 비판받거나 실수를 해서 망신당할까봐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해요. 이처럼 자신을 향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너무나 커서 혼자 지내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원해요. 하지만 이들은 타인이 자신을 원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만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아주 친밀한 사람들에게서는 편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업무에 있어서도 가능한 책임을 맡지 않으려 하며 자신이 주역이 되지 않는 일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책임과 적극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원하지 않아요. 타인의 평가에 무척 신경을 쓰며 자신감이 낮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면에 애정에 대한 강렬한 소망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지니므로 항상 심리적인 긴장을 느끼며 불안, 슬픔, 좌절감,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만성적으로 지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공포증과 유사하지만 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고 분명한 유발 사건을 찾기 어려우며 비교적 안정된 경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기에 들어서면서 증상이 악화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완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집착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의존성 성격장애와 함께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 때문에 종종 A군 성격장애와 함께 진단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의존성 성격장애. 키워드는 극단적인 수동성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보잘것없고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의존할 때 나를 잘 돌봐주고 지지해주며 유능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 험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보살핌을 받으려는 과도한 욕구 때문에 복종적이고 매달리는 대인관계 양상을 보입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합니다. 일상적인 일조차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며 대개 부모, 배우자, 그 밖의 다른 의존 대상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의 일상사를 결정합니다. 이들에게는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유기불안이죠. 경계선 성격도 유기불안을 겪는데요. 이들과의 차이는 경계선 성격의 경우 유기불안을 느낄 때 화를 내고 분노하지만 의존성 성격은 유기불안을 느낄 때 의존 대상에게 매달리는 양상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척 순종적이며 타인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무척 쉽습니다. 특히 자신이 의존하는 상대가 자기애성 성격이나 반사회적 성격 등 착취적인 유형일 경우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며 심지어 학대를 당하더라도 기꺼이 참고 견디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지지와 보호를 유도합니다. 또한 의존 대상이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요. 이 같은 의존 행동은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여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죠. 의존하던 사람이 자신을 떠나면 이들은 곧장 대신할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성격장애의 실제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하나씩 검토해 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던 10가지 성격 중 서너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유형이 성격으로 잘 드러나는 셈이죠. 이처럼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눈에 띄는 뚜렷한 유형이 없을 경우 어떤 성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성격 장애를 공부하실 때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래요.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